예, 반갑습니다. 가치 성장주 투자를 주관하는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영역입니다. 자, 현재 시간이 6월 13일 일요일 저녁 11시가 넘은 시간입니다. 본래 제가 일요일 날 저녁은 이 토마토 투자 클럽을 통해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자주 찾아뵙는데 오늘은 공개 방송을 건너뛰었네요. 대신 영상을 통해서 주간 시장 전망 및 주요 업종들에 대한 전략, 그리고 이번 주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 전략, 종목 위주로 해서 영상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시장 가장 중요했던 주요 이벤트 중에 하나인 CPI 지표가 발표가 좀 되면서 시장이 목요일, 금요일,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목요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외국인이 선물과 현물에서 대규모 매수가 유입되면서 반등이 나왔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CPI 발표 이후에 불확실성이 해소가 좀 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24포인트 이상 상승을 하면서 종가상으로 거의 고점 근처에서 또 마감이 좀 됐어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CPI 발표 이후에 약간의 또 우상향한 흐름을 좀 보이고는 있는 쪽인데, 가장 시장에서 주목을 했던 CPI 지표가 5.0으로 발표가 좀 됐었죠. 시장 예상치가 4.7이었는데 시장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그렇던 물가 지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라든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내 시장이 어느 정도 안도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면서 좀 마감이 좀 됐어요. 일단은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지만은 계속적으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3월달, 4월달에 내세웠던 물가의 상승 부분 자체는 일시적일 거다, 지속적이지 않을 거다, 여전히 페이퍼링은 시기상조다, 그랬던 부분들,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시장에서 믿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물가지표가 5.0으로 나왔던 부분 자체는 중고차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전체 물가지수 상승에 약 30% 정도의 영향을 미쳤다고 그러죠. 결국은 자동차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 자체가 6월 달부터 조금 해소가 좀 되고 있으니까 중고차 가격도 떨어지면 물가지표 자체도 연준이 예상했던 대로 일시적이면서도 향후에 물가지표는 하락하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부분들이 시장이 좀 반영이 좀 되면서 물가지수가 높게 나왔지만은 시장에서는 안도를 했다. 또 물가지표가 높게 나왔지만은 중요했던 것 자체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45% 정도까지 떨어지면서 연준 의원들의 파월 의장을 중심으로 한 연준 의원들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에 힘을 실어준 게 아닌가, 일단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 그러면 지난주 이제 CPI 지표 불확성 이후에 시장은 안도하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향후의 시장 자체가 안도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좀 봐야 되겠죠. 이번 주에 또 가장 기다린 지표 자체가 6월 15, 16일 이틀 동안 열리는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라고 좀 봐야 되겠죠.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이번 주에 주요 이벤트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지난주에 CPI 물가지표 자체가 시장 예상치를 확실하게 하회한다든가 예상치에 부합한다든가 그런 지표가 나왔으면 이번 6월 15일, 16일 날 있을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에 대한 그렇게 시장에서는 주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물가지표가 높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통화정책 기조 자체가 약간 연준 위원들의 기조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의구심을 시장에서는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통화정책까지는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번 주까지 15, 16일 마지막 날 통화정책, 연준의 통화정책이 발표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라든가 거기가 나올 때까지는 시장이 뚜렷하게 방향을 잡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단다 하더라도 시장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듯이 안정적인 우상향 흐름 자체는 전개가 된다. 일단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6월 15, 16일 날 어떤 결과가 나올 거냐? 결과 나올 이후에 어떤 식의 시장의 방향이 설정이 될 거냐? 이 부분도 좀 궁금한 사항이죠.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연준의 통화 정책 자체는 이번에 안 나온다고 봅니다. 90% 이상은 뭐 갑자기 나올 수 있는 것 자체는 페이퍼링 시기를 언급한다든가 그런 부분이라 좀 봐야 되겠죠. 여전히 연준의 통화 정책 부분 자체는 앞서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4월달에 얘기했던 최근의 물가 상승 부분 자체는 일시적인 부분이고 기저 효과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물가는 떨어지면서 안정을 찾을 거라는 쪽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연준의 물가를 보는 지표와 관련해 지표 부분 자체가 이번 통화 정책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지 않겠는가 하는 쪽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통화 정책 관련 부분 자체는 8월 달에 있을 잭슨홀 미팅에서 언급이 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쪽이고요. 왜냐하면 그 내용 자체가 물가 지표가 그렇게 급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거고 또 시카고 옵션 시장에 S&P 500의 공포 지수가 지금 16 정도로까지 내려오면서 거의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걸 감안한다면 시장에서도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거죠. 또 연준의 통화 정책 자체가 갑작스럽게 시장에 예상하고 있는 컨센에 반해 가지고 정책이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시장과 소통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시장은 주가는 안 빠진다. 다만 정책에 대한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성이 여전히 발표될 때까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니까 확인하고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시장은 지난주와 마찬가지 점진적인 우상향입니다. 제가 6월달 종합주가지수를 3,320 정도까지 본다고 그랬죠. 고점 기준 해가지고 거의 뭐 그 수준의 흐름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개인적으로 코스피 지수 지금 나스닥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본다면 저번 변동성이라고 좀 봐요. 지난 주간 단위도 이런 흐름이 나타났잖아요. 매수와 매도 간의 치열한 공방 속에서 제한적인 등락. 이번 주도 그런 흐름이 전개될 거예요. 이런 십자형의 양봉의 캔들이 나오면서 아랫방향으로 빠지면 3230 정도 3230 짧게 보면 그렇죠. 그리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 3280 잘하면 3300은 결국은 연준의 통화정책이 발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점은 짧게 보면 좀 넓게 보면 3200이고요. 3200과 3300인데 밴드를 좁히면 3230 그 다음에 고점은 3280 연준의 통화정책이 연준의 FMC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3300도 타치를 하면서 3320 정도까지는 잘하면 금요일까지는 상승을 좀 기대해 봐도 되지 않겠는가. 일단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은 여전히 외국인 선물에 의한 변동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외국인 선물에 따른 변동성인데 결국 길게 보게 되면 외국인 선물에 따라서 장중의 변동성이 잠깐 아랫방으로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그때는 또 매수 기회고 또 주가가 올라가게 되게 되면 지수 부담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외국인 선물 매수 매도에 따른 장중 변동성을 통한 시장은 완만한 상승 움직임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일단 그렇게 좀 저는 시장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자체가 지수는 제한적인 등락이니까 결국은 제가 얘기했다시피 빠른 순환매가 전개가 되든가 업종별로 어느 합종이 올라가면 어느 합종이 빠지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든가. 그렇지만은 현재 다른 업종이 빠질 만한 게 없어요. 업종에서 코스피 시장 속에서 IT가 빠지겠어요? IT는 이제 여전히 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섹터죠. 약세를 보일 수 있는 거는 이거 금융주밖에 없죠. 현재 모멘텀이 가장 안 좋은 게 은행주하고 보험주예요. 금리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쪽이에요. 연준의 통화정책 자체가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여전히 물가 지표는 높게 나왔지만 연준의 통화정책 자체가 완화적인 기조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금융주 외에는 그러다 그 은행주가 주가가 빠지느냐. 결국은 나중에 금리를 인상할 거니까 은행주는 안 빠지지 않는데 주가는 약세라는 거죠. 약세입니다. 다른 거 빠지겠습니까? 예컨대 최근에 많이 빠졌던 게 화학주죠. 실적 피크아웃 이슈 이후에 여전히 유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원재료 가격인 납사 가격은 상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품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가장 모멘텀이 안 좋은 쪽은 경기 관련 쪽은 화학주예요. 근데 화학주는 밸류 자체는 엄청 싸죠. 또 시장의 흐름 자체가
연준의 CPI 발표 이전에는 이슈와 모멘텀 중심의 장이었어요. 그렇지만 지난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전후해 가지고 이슈라든가 모멘텀 관련 종목들은 시장에서 주목을 덜 받기 시작했고 이탈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슈와 모멘텀이 뭐였겠어요? 테마성 종목들이고, 이슈라고 본다면 원전,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원전, 그다음 우주항공, 그런 관련 종목들이었죠. 근데 그런 종목들이 거의 이제 끝나가요. 그리고 또 실적과 무관하게 모멘텀 장세다 보니까 백신 접종률이 올라감에 따라 가지고 여행 산업이라든가 관련된 종목들이 현재 실적은 안 좋지만 이슈가 좋은 종목들이 움직인 장세가 지난주까지 펼쳐졌거든요. 특히 수요일까지. 근데 목요일부터는 바뀌었어요. 시장 흐름 자체가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CPI 발표 이후에 성장주들이 시장에서 조금 주목을 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됐죠. 왜냐면 성장주는 금리 상승 국면 중에서 피해준대. CPI가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10년期국채 수익률이 최저치까지 3월 초까지 좀 떨어졌으니, 그러다 보니까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덜어지면서 성장주 쪽으로 관심이 쏠렸거든요. 이게 시장 흐름 자체가 이슈와 모멘텀에서 펀더멘탈 쪽으로 관심이 쏠리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가치주보다는 일시적으로 성장주 쪽으로 관심이 쏠리기 시작을 했어요. 성장주 쪽으로. 그렇죠? 그러면 성장주의 대표적인 게 2차전지잖아요.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고, 그 다음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관련 종목들, 나스닥 시장도 현재 지금 그런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성장주가 계속 가느냐? 그러면 성장주가 다시 주도주로 나섭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왜? CPI 지수가 높게 나왔는 상태고 일시적이라는 거죠. 지난주 금요일부터, 특히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삼성 ETF를 중심, 삼성 ETF 자산 운영을 하고 있는 삼성 ETF 2차전지 쪽에서 일시적으로 리밸리싱과 관련된 물량이 좀 들어오면서 상승을 좀 하면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좀 받기 시작하고 있는데, 1차전지 관련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주들이 일시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추초까지는 올해 할 정도까지 성장주가 조금 주도를 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치주 내에서도 순환 상승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주가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월요일날 화요일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을 것 같고요. 성장주라고 한다는 아침에 뻔하죠. 코스피 쪽의 성장주는 뭐겠습니까? 코스피 쪽에서 성장주들은 성장주 쪽에서는 코스피의 성장주는 2차전지 관련 종목이죠.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그 다음에 NC소프트,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스, 셀트리온,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은 다 성장주들이죠. 코스닥 시장은 거의 다 대부분이 성장주들이죠. 성장주가 일시적으로 약간 했던 우위에 있겠다. 오늘 이틀 정도. 그 다음에 그러면 가치주들은 어떠냐? 가치주 내에서는 업종 내에서 업종 환경이 좋은 종목들을 중심에 차별하죠. 그러면 자 일단은 IT는 일단은 시장의 주목입니다. 그렇지만 대형주는 주가 상승이 쉽지 않는 거죠. 왜냐면 IT는 대체로 성장주 쪽에 가까운 쪽이니까 IT는 완만하게 상승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종목들, K 뉴딜 관련 종목들이 좀 주목을 약간 좀 받을 거고요. 그렇지만 대형주들이 의미 있게 상승하기 쉽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은행주, 증권주들은 수혜를 받을 거고, 보험주까지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자동차 쪽은 지난주 목요일날까지는 잘 가다가 수요일까지 잘 가다가 목요일날 중국 쪽에 자동차 판매량이 크게 감소를 하면서, 여기다가 만도의 기업 분할 이슈 자체가 악재로 작용하면서 2차 자동차 종목들은 약간 부진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특히 이제 부품 종목들이 금요일날 많이 빠졌죠. 제가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부품 종목들 관심 가지라고 했었는데, 거의 20% 이상 상승하고 난 다음에 SL이라든가 S&T 모티브라든가 그 다음에 성우아이텍이라든가 종목들이, 특히 지난주 성우아이텍이 조금 많이 빠졌죠. 그렇지만 자동차 종목들이 이번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6월 수출 중간 지표를 발표하게 되면 자동차가 완성치가 139% 증가했어요. 여전히 자동차가 수출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과거처럼 뚜렷하게 주도주로 나서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완만하게 상승할 것 같고, 현대차 기준에서 제가 24만 8천 원 정도까지는 이번 주에 다시 상승을 할 것 같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부품 종목 쪽에 지난주 영상을 통해서 자동차주 시동건 자동차 어디까지 달릴까 그런 영상을 올려드렸었죠. 그러면서 제가 성우하이텍 거의 단기 제가 8,500원, 8,800원까지 제시해드렸던 건데, 성우하이텍이 주가 빠진 부분 자체는 6월 10일날 예상 이제
그 6월 10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코스피 200 종목과 코스닥 150 종목 리밸런싱이 전개가 됐죠. 서로 편취립 종목들이 결정이 좀 되면서 성화이템 코스닥 종목인데 이 종목이 이제 코스닥 150 종목이 편입이 되면서 이제 새롭게 150 종목이 편입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공매도가 전개가 되죠. 그 물량이 좀 지난주에 나온 것 같아요. 주가 빠질 일은 없습니다. 7,200원대 정도 저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워낙 단기간에 제가 이거 6,200원부터 제가 추천한 주식이거든요. 거의 뭐 20, 30% 정도 상승한 이후에 조정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조정인 것 같고요.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7,200원을 저점으로 해서 당분간 7,200원과 직전 고점인 8,200원 사이 등락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SL도 같이 좀 조정을 좀 받았죠. SL도 이제 급등이 조정인데, SL은 주가가 32,500원 정도가 아마 저점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064960 S&T 모티브는 상대적 견조한 움직임이 전개되는데, 이 종목은 중장기 안정적인 투자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저점이 아마 6만 8천원대 정도 전후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는 그냥 무난하다, 그렇게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건설은 여전히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건설기계 쪽, 지난주에 건설기계 종목들 특히 DY파워가 좀 많이 빠졌는데, 그 이번 주에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 것 자체가 G7 정상회담이 어제 끝났죠. 오늘 끝났습니다. 늦게 끝났는데, 거기에서 나온 이슈 자체가 중국의 1대1로에 대항해 가지고 G7 국가들의 협력 관계를 통해 가지고 신흥 국가들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40조에 해당되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진행을 하자. 미국 주도의 중국의 1대1로와 대항을 해 가지고 그런 정책이죠. 그런 정책 효과 자체가 아마 내일 아마 긍정적으로 반영되지 않겠는가. 건설기계 종목도 충분히 좀 지난주 중국의 굴삭기 판매 둔화와 그 다음에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 자체가 잠깐 좀 협상 중단을 선언하면서 그 영향을 받았는데, 미국의 인프라 투자 협상은 다시 거의 일정 규모로 합의안에 도달한 것 같죠. 여기다 1대1로와 관련해 1대1로 대항해 가지고 G7 국가들 쪽에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함께 하기로 협의를 했으니까 이 부분 자체가 긍정적으로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다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건설 기계 쪽은 건자재 쪽은 여전히 시멘트라든가 이먼설라든가 목재 관련 종목들 여전히 좋죠. 지난주 최근에 나온 우리나라 4월달 건설 수주가 18.8% 증가했어요. 작년보다. 여전히 수주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황도 좋고, 건설업황에 후행하는 건자재 시장도 좋게 전개될 거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산업재 쪽에 조선 쪽은 최근에 4월달도 그렇고 5월달도 그렇고 6월달에 6월 10일까지 수출은 마이너스가 조선밖에 없어요. 다만 이제 조선은 이제 수주 쪽의 모멘텀이 강하니까, 그렇지만 앞서 얘기했다시피 최근의 시장 흐름 자체가 모멘텀보다는 펀드멘탈적으로 관심이 좀 쏠리기 시작을 했다. 목요일날 금요일날부터. 그러면 조선주 같은 경우는 후행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죠. 회사들은 펀드멘탈은 아닌데 향후 좋아질 거란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백신 접종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가지고 여행 수가 증가될 거란 것 때문에 항공주라든가 카지노주라든가 면세점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가졌던 부분 자체가 시장에서 많이 퇴색되고 있다. 그러면 조선주 관련된 부분 자체도 수주 모멘텀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영향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철강업종은 지난주 금요일날 가장 강했죠. 가장 먼저 지금 경기 관련 섹터 중에서 가장 강한 게 철강 쪽입니다. 미국은 철강 가격이 여전히 강세해서 지난 주말에 US들이 신고가고요. 중국은 철강 가격이 하락을 했다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고, 철강석 가격 자체도 189불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220불 정도까지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철강석 가격은 거의 신고가 근처에서 약간 소폭 혼조권 흐름이 전개되고 있으니까 철강업종이 가장 강하다. 그래서 이번 주 업종으로선 제가 보기에는 건설기계 쪽 같은 경우는 G7 인프라 투자 하려는 부분 자체가 어떻게 반영된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 철강 산업 부분 자체가 가장 모멘텀이 강하다. 하악은 어떠냐? 하악은 지금도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원재료인 유가는 급등해서 납사 가격은 최고치를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제품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합성 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기초 유분 합성 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다만 하악업종은 펀드멘탈 자체가 워낙 탄탄하죠. 관심은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그나마 가격이 상대적으로 견조한 게 금호석입니다. 주가도 많이 떨어졌고, 뭐 지난주에 골드만삭스인가요? 골드만삭스인가? 하여튼 그쪽에서 목표 주가를 18만 원 하향을 하면서 수요일날 주가가 20만 원대 초반까지 좀 내려왔는데, 그 정도까지는 않죠. 올해 뭐 2조 원이 넘어가는 상태는 게 펀드멘탈 업황 자체는 분명히 이게 꼭지는 찍었는데 상대적으로 견주하고 주가 자체는 싸니까 하급종 중에서는 금호석유 주가 움직임 자체가 반등이 나오면 빠르게 나오지 않겠는가. 정유줄은 유가는 올라가고 있지만 정제 마진은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약간 중립적인 아래에서 좀 버셔야 좀 될 것 같고요. 이쪽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선별적인 재료에 따라 움직임이 전개될 거고, 음식료 쪽 뭐 소외를 받을 거고요. 유통주들도 그런 흐름이 되지 않겠는가. 코스닥 시장은 성장주 장세라고 했으니까 가장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주목이죠. 자,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지난주 금요일날 장 막판에 여동을 쳤다고 그랬습니다. SKIT가 주당 만원 가까이 떴어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면 삼성 자산운용 쪽에서 2차전지 ETF를 운용을 하는데 10일날 목요일날 장 끝나고 이제 코덱스 코스피 200 종목과 코스닥 150 종목이 빠져나가는 종목이 있고 들어오는 종목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SKIT가 코스피 200 종목에 새롭게 편입이 좀 되면서 삼성 자산운용에서 운영하고 있는 ETF 쪽에 약간 종목 쪽에 리밸런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율이 상향 조정됐던 게 2차전 종목 중에서 LG화학, 삼성, SDI가 매수 들어오고 SKIT는 당연히 됐으니까 비중을 좀 늘리고, 게다가 이제 에코프로가 기업 분할된 이슈 이후에 이제 에코프로 HN이 환경 관련 부분이니까 관련된 종목들은 2차전 쪽이 아니니까 팔아야 되겠죠.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HN들이 좀 빠져나가면서 일부 종목들이 변동성이 좀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 일회성 영향이라 좀 보시면 됩니다. SKIT는 내일 뭐 주가 거의 3, 4% 정도, 4, 5% 정도 주당 만원 정도는 빠지겠죠. 대신 이제 다른 여타 종목들이 성장주가 상대적으로 억석이 좀 가려진 흐름이니까 2, 3일 정도는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지 않겠는가. 일단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일부 이제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도, 환경 관련 종목도 성장주니까 CS 윈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근데 풍력주 같은 경우 신재생에너지 종목도 CS 윈드 외에는 지금 안 움직이죠. 억석이 가려지는 거죠. 억석이 가려지는 거죠. 이제요. 삼강 MNT라든가 관련 종목들 상대적으로 좀 부진합니다. 그래서 억석이 가려지는 흐름이니까 종목 선정이 좀 중요하지 않겠는가. 성장주를 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장비 종목들은 무난하게 움직임이 전개되겠죠. 반도체 장비 종목도 그동안 부진했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2차전지 관련 또 소재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이번 주 시장이 제한적인 종목장, 업종 내에서도 여전히 종목별 흐름이 좀 강하게 움직임이 전개되니까 업종 내에서 2차전지를 한다 하더라도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종목들은 주가가 비싸죠. 이두 종목들은 지난주 움직이면서 별로 주목을 못 받았거든요. 공매도 잔고가 여전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업종 섹터 내에서 종목 차별화가 움직임이 전개되는 거니까 이런 또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지수는 제한적인 등락이고 종목별 차별화 전개되는 거니까 종목 선정에 집중을 좀 하면서, 특히 지수가 크게 올라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대형주 주가 올라갈 때 따라가시면 절대 안 되는 거고, 또 중소형 종목도 또 마찬가지예요. 10종목 중에서 8, 9종목은 거의 순환매성입니다. 한 종목만 고점 뚫고 올라가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면서 따라서 하게 되게 되면 물리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주가가 빠지는 종목 쪽에서 길목지키게 갖다 올라가면서 파는, 그래도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 정도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한 주도 성공 투자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좀 바라겠고, 다음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마토 투자 자문의 박준영 운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